여러분들은 검은 조직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코난을 작아지게 만들고 사실상 검은 조직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진, 검은 조직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베르무트, 그것도 아니라면 조직의 보스라고 알려져 있는 카라스마? 아마 사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름들은 대부분이 현재 조직에 속해 있는 검은 조직원들일 테고, 조직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들의 이름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까먹고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조직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데킬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데킬라라는 인물은 게임에서 살인사건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했던 검은 조직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원은 아주 초반에 등장했던 조직원으로 전세계의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의 명단을 구하려다가 폭사해버린 비운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검은 조직의 조직원들이 죽을 때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거나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직 내의 간부에게 제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킬라라는 인물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일하다가 사고로 죽은 인물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앞서 말했듯이 전세계의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의 명단을 구하기 위해 게임사 직원과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 직원을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 직원의 가방을 폭탄 가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데킬라는 그 바뀐 폭탄 가방이 본인이 원하는 자료가 있는 가방인 줄 알고 가져갔고, 그 가방을 열어보다가 뒤져버린 것이죠. 제가 앞으로 말할 조직 내에서 죽은 인물들은 그래도 지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어서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데킬라라는 인물은 지 잘못은 아예 없이 그냥 사고로 죽었어가지고 진짜 개불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직에서 사망한 인물은 피스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피스코라는 인물은 검은 조직과의 재회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인물로,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회사 사장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피스코가 나왔던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피스코란 인물은 추모회장에 가서 정치인 한 명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장미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피스코는 꽤나 오랫동안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장미의 얼굴을 보고 쉐리의 모습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코는 장미를 납치한 뒤 조직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코나의 방해로 실패를 했고, 한 번 더 그녀를 추적하려고 했지만 진이 그를 멈춰 세우고 그에게 총구를 들이밉니다. 진이 이렇게 피스코를 위협한 이유는 피스코가 정치인을 살해하는 순간을 목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스코는 당황해서 쉐리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피스코를 없애는 건 보스의 명령이라고 말하며 피스코를 죽여버렸죠. 이 에피소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피스코는 장미가 쉐리라는 걸 알아봤던 조직원이었습니다. 코난이 100권 넘게 나온 현재 장미가 쉐리라는 걸 아는 조직원은 베르무트밖에 없었고, 코난 세계관 전체로 시선을 넓혀봐도 코난과 박사님 그리고 이상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코가 쉐리를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극장판에 나온 인물 중 아이리쉬가 피스코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조직에 꽤나 오래 몸담았던 인물답게 후진양성에도 꽤 기여가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 있는 인물을 너무 쉽게 죽여버리는 건 진의 좀 아쉬운 판단이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조직에서 사망한 인물은 누마부치 키이치로, 한국어로는 김원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나니와의 연쇄살인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코나에 나오는 흔한 연쇄살인마인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미로의 숲을 헤매는 세모라는 편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에피소드에서 장미의 입으로 이 인물이 조직에 속해 있던 인물이란 게 밝혀졌습니다. 조직은 김원일의 민첩한 못놀림을 보고 유능한 살인 청부업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딱히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그 덕분에 김원일은 쉐리가 만든 아포톡신 486구란 알약의 피실험체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당하기 전에 조직에서 도망을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람을 죽인 것도 그 죽였던 사람들이 다 조직에서 보낸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던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 반딧불이가 보고 싶어서 자신의 고향에 갔던 걸 보면 내면에 순수함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괜히 조직하고 엮여가지고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조직에서 사망한 인물은 쿠스다리 구미치, 한국어로는 구민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적과학의 크래시에서 나왔던 인물로 하이도 중앙병원에 잠입해 있던 인물입니다. 이때 당시 키르한 조직원이 조직일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FBI에게 확보되었고, 검은 조직은 이 키르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키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모든 병원에 조직원들을 뿌려놨고, 그렇게 뿌려진 조직원 중에 하나가 쿠스다리 구미치였죠. 그는 목이 다친 척하며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곳에 있으면서 아나운서 미즈나시 레나로 유명한 키르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즈나시 레나를 찾기도 전에 이상윤과 코난이 다치지도 않은 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던 구민식을 발견해버렸고, 구민식은 그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가 달아나도 이상윤이 끈덕지게 쫓아왔고, 그는 이상윤에게 잡힌다면 FBI에게 조직에 대한 걸 불어야 할 테고, 그런다면 조직에게 자신을 비롯하여 본인 주변 인물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 손으로 지 관자놀이에 총을 쏴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구민식이라는 인물은 한 번 등장하고 말아버린 코드네임도 받지 못한 그저 그런 조직원으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이후 그는 명탐정 코난 세계관에서 손에 꼽히는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두개골이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상윤은 키르가 안전하게 조직으로 잠입하는 걸 돕기 위해 자신이 키르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연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된 것이 바로 구민식의 두개골이었죠. 앞서 구민식이 이상윤이 쫓아오는 거에 절망해가지고 지 손으로 지 머리에 총을 쐈다고 했었습니다. 이상윤은 이 구멍 뚫린 구민식의 두개골이 본인 두개골인 것처럼 꾸몄고, 그 덕분에 FBI의 제임스와 코난을 비롯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상윤이 죽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쩌면 이 구민식의 두개골이 조디나 캐멀같이 애매한 캐릭터들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 5번째로 조직에서 사망한 인물은 에단 혼도, 한국어로는 문성태란 인물입니다. 아까까지 말했던 구민식, 김원일, 데킬라, 피스코 등은 다른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은 순수한 검은 조직원들이었는데 지금부터 말할 인물들은 순수 검은 조직이 아닌 검은 조직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잠입한 스파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성태란 인물 역시 CIA에서 검은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였죠. 이 인물은 솔직히 검은 조직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그리고 CIA에서 어떤 식으로 활약했는지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밝혀진 게 있다면 이분이 좋은 아버지였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었습니다. 이 문성태란 인물은 자신의 딸인 미즈나시 레나와 함께 검은 조직에 잠입해 있었는데 미즈나시 레나가 부지의 약에 발신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아버지인 문성태를 만나러 오는 바람에 부녀 모두 죽게 될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문성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딸만이라도 살리자 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녀를 위해 자신이 그녀를 고문하다가 그녀가 반격했다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다리면 네 편이 나타날 거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유언과는 다르게 그녀는 자신을 이용만 하는 집단을 만나게 됐죠. 그 다음 6번째로 조직에서 사망한 인물은 스카치입니다. 이 조지원은 주홍색 시리즈에서 처음 언급이 되고 사이가 나쁜 걸즈밴드 편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했다가 배신의 스테이지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완전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인물은 사실 안기준과 함께 검은 조직에 잠입했던 스파이였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모로우시 히로미치, 한국어로는 천용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스카치는 공안에서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였고 안기준과 함께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자신이 스파이라는 것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피해 도망가다가 라이라는 조직원에게 잡히게 됐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담긴 핸드폰을 부수며 자결하려고 했는데 라이가, 아니 이상윤이 그를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에 쫄아버려서 스카치는 자결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이 스카치의 죽음으로 인해 안기준은 코앞에 있었으면서 스카치를 죽게 냅둔 이상윤을 증오하게 된 거였죠. 근데 스카치가 검은 조직에 잠입해 있던 스파이이긴 하지만 그는 검은 조직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기억이 되기보다는 안기준의 경찰 동기조 중 한 명이자 나가노 형경 중 한 명인 공명 형사의 동생으로 기억되는 편입니다. 솔직히 스카치가 검은 조직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거의 안 나왔다고 봐도 되는데 경찰 동기조로서 활약하는 장면은 극장판에서도 나오고 공명 형사의 동생이라는 건 공명 형사가 나오는 몇몇 편에서 자주 언급이 됐기 때문에 검은 조직으로서의 임팩트는 적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코난 원작에서 나왔다가 죽임을 당했던 검은 조직의 조직원들이었고 극장판까지 넓혀버리면 아이리쉬, 큐라소, 리슬링, 아쿠아비트, 스타우트, 핑가 등등 더 많이 있습니다. 핑가, 아이리쉬, 큐라소 등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했고 리슬링, 아쿠아비트, 스타우트 등은 수능의 악몽이란 극장판에서 검은 조직에 심어져 있던 스파이다 라는 것이 나온 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게 끝이어서 딱히 언급할 게 없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미야노 아케미를 비롯한 미야노 일가도 빼먹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미야노 일가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서 이 영상에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언급한 인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몇몇 유명한 캐릭터들은 당연하게 기억하고 계셨겠지만 아 맞다 이런 애들도 있었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네요. 이 영상으로 다들 까먹고 있던 인물들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